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성향에 상관없이 누구나 바람 피울 확률이 높아지는 순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사람들은 흔히 바람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걘 좀 바람기가 있어. 걘 바람 안 필 듯 이라고 말이죠.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표현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데는 상황적, 관계적인 요인도 있지만 개인적인 특성도 있거든요. 그야말로 바람기가 있는 사람과 바람기가 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바람이 연애나 결혼을 망치는 주된 위험 요소인 만큼 그동안 심리학에서는 바람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인적인 특성을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람기는 그 사람의 성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적으로 개방적이거나 충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외도에 쉽게 빠져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향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바람 피울 확률이 높아지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언제일까요? 상처가 독이 된다. 이스라엘 대학의 범바운 교수가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범바운 교수는 현재 연애 중인 200명의 실험 참가자들 대상으로 각종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실험 참가자들은 설문 도중 한 매력적인 이성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았어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죄송한데 이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매력적인 이성은 실제 참가자가 아닌 실험 도움이었죠. 그러자 참가자 중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 다음 실험에서도 현재 연애 중인 81명의 실험 참가자가 연구원과 면담을 진행했어요. 물론 이번에도 연구원인 척 위장한 매력적인 이성의 실험 도움이었죠. 그들은 면담하는 동안 실험 참가자들이 얼마나 아이 컨택을 자주 하는지, 신체적으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등 상대방에 대한 호감 신호를 얼마나 보이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더 큰 호감 표시를 했어요. 이미 연인이 있는 참가자들이 이성에게 친절해지고 호감 표시를 하게 만드는 그 경험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인에게 상처받은 경험이었습니다. 연인이 자신을 무시했던 기억, 화를 심하게 냈던 기억 등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실망한 경험을 갖고 있었죠. 놀랍게도 최근 그런 경험을 했다고 답한 참가자들이 매력적인 이성에게 더 많은 호감을 표시했던 거예요. 연구진은 이런 심리를 일종의 보상 심리라고 해석해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어서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날 존중하지 않는 연인을 대신해 내가 충분히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임을 알아줄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바람을 피우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지금의 연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확인하길 바라죠. 그렇지만 행복하게 만나는 커플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겨도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상처받은 경험, 그리고 상처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을 때 그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연인 사이에 서로 상처를 주는 건 얼마나 쉬운 일인가요? 문제는 이런 경험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마음속 응어리로 남았을 때입니다. 욱해서 심한 말을 해놓고 내가 너무했나? 에이, 진심이 아닌 거 알겠지 라고 넘어간다거나, 이전에 서운했던 기억을 꺼내는 연인에게 다 지난 얘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벌컥 화를 내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라고 등 떠미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바람 피운 사람이 또 피울 확률이 높은 건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 쉽게 눈 돌리게 만드는 건 당신일지도 몰라요. 연애의 적은 누구? 연애가 오래가기 위해서는 둘의 사이도 좋아야 하고 갈등도 잘 풀어야 하지만 매력적인 다른 이성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연인에게는 말 못하겠지만 세상에 괜찮은 남자와 여자가 그래도 꽤 있잖아요. 그렇다고 매력적인 이성과 마주칠 때마다 새롭게 연애를 시작한다면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볼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연애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다른 이성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심리학과 존 메이너 교수는 연애하는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유혹 방어 기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실험을 구상했습니다. 먼저 메이너 교수는 120명의 남녀 대학생을 실험 참가자들로 모집한 후 다음과 같은 인지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첫 번째, 모니터 중간에 X 표시가 1초 동안 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다가 갑자기 모니터 한쪽에 매력적인 이성의 사진이 0.5초 동안 등장해요. 세 번째, 두 번째 과정과 동시에 모니터의 다른 영역에서는 동그라미 혹은 사각형이 0.5초간 등장합니다. 네 번째, 실험 참가자는 모니터에 도형이 뜨자마자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동그라미면 A키를, 사각형이면 K키를 눌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매력적인 이성 사진에 한눈 팔지 않고 최대한 빨리 도형을 분류하면 성공입니다. 더 빨리 분류할수록 잘하는 거죠. 메이너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 현재 싱글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도형 분류 속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가 궁금했어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신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애 중인 사람은 솔로들보다 15% 정도 빠른 속도로 도형을 분류했거든요. 즉, 연애 중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이성의 사진에 한눈 팔지 않고 자기 할 일에 더 집중했단 말이죠. 더 재미있는 건 이 과정이 모두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이었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실험 대부분은 0.5초 사이에 반응이 일어나는 아주 빠른 인지 테스트였습니다. 의식적으로 사진을 본다, 안 본다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죠. 게다가 실험 참가자들은 이 실험의 의도나 목적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솔로든 연애 중인 사람이든 각자 최선을 다해서 테스트에 참여한 것 뿐인데 연애 중인 사람은 매력적인 이성 사진에 눈길을 주지 않은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주위에 보면 자신의 연인이 다른 이성에게 빠질까봐 특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경계하는 건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나친 통제는 갈등의 씨앗이 되어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어차피 원천적으로 막지 못할 거라면 어느 정도 상대방을 믿고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메이너 교수의 실험에서 보셨듯이 모든 연인들은 매력적인 이성을 무의식적으로 멀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연인이 현재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향에 관계없이 누구나 바람필 확률이 높아지는 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